가성비 수입차라는 말에 많이 속아보셨죠? 2천만원대라고 했는데 막상 보면 2,990만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밖에 안 되고 3천만원이나 4천만원대라고 하면 대부분이 소형차. 그러니까 이 가격에 굳이 이 차를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죠. 가격이 저렴한 것까지는 오케이 확인. 그런데 정작 해외에서 물량을 들여오지 않아서 판매량은 바닥이고 한국 자동차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영양가 없는 차가 실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원대가 아니라 4천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차, 그리고 2천만원대라고 해서 별로 기대 안 했다가 오히려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수입차가 등장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가 분명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드릴 브랜드는 폭스바겐입니다. 최근까지는 폭스바겐도 꽤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폭스바겐을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까지 욕먹던 문제를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고 한국 소비자들이 요구를 들어주려고 한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폭스바겐이 새로운 수입차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기까지 합니다. 폭스바겐도 차 종류가 꽤 많죠. 사실 파사트나 아티온까지는 매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차가 뭐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옵션이나 인테리어 같은 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격도 애매했습니다. 파사트나 아테오는 이 돈이면 그랜저나 스팅어를 사는 게 낫지 이런 말이 나오는 차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파사트는 디젤밖에 없고요. 가격은 4,300만원에서 5,150만원 사이입니다. 지금 제공되는 할인이 350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이걸 감안해도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죠. 아테오는 더합니다. 파이낸스 할인이 6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 가격이 5,490만원에서 5,980만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나 주고 살 차가 맞냐 이겁니다. 할인을 감안해도 4천만원 후반대로 시작하고 심지어 죄다 디젤 모델밖에 없으니까 판매량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얘네는 좀 시큰둥했고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린 건가 싶었는데 제타부터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진 수입차는 아마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중고차로 사도 후회 없는 차가 분명합니다. 만약 이 정도 구성으로 수입차가 나온다? 그건 아마 신형 제타일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전 모델보다 크기가 커져서 뒷자리는 BMW 3 시리즈보다 넓습니다. 여기에 옵션도 화려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LED 방향 지시 등 디지털 계기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듀얼존 오토 에어컨, 앰비언트 라이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이런 걸 모두 갖추고 2천만원대로 나오는 수입차가 앞으로 있을까요? 이 정도로 옵션을 맞추면 이 급의 국산차도 2,500만원 내외로 견적에 나옵니다. 제타 가격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전 모델보다 크기도 커지고 옵션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가격은 이전 모델보다 4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이나 내려간 거였습니다. 신형 출시 당시 기본 가격이 2,714만원에서 2,951만원이었고요. 폭스바겐 할인까지 더하면 가격이 2,329만원에서 2,530만원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승차감이나 정숙성은 직접 타보면 무시 못할 수준이고 터보 엔진이라 진짜 잘 나갑니다. 이건 오랜 시간 직접 타보고 느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폭스바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보면 렉서스 ES, 포드 익스플로러랑 비슷한 판매량이었고 콜로라도, 트래버스, 6시리즈, SM6, 스팅어 이런 차들보다 훨씬 많이 팔린 거였습니다. 약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토레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레스가 등장하면서 쌍용차의 이미지를 확 바꿔놨잖아요. 제타도 비슷합니다. 제타가 이런 구성과 가격으로 등장하면서 폭스바겐이 정신 차렸다는 걸 한 번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벤트성 신차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티구안이 잠깐 이어줬습니다. 티구안이 욕을 먹던 이유가 뭔가요? 디젤 차만 들여오면서 재고떨이 한다는 말을 들었던 차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올스페이스를 들여오면서 가솔린 모델을 드디어 추가했습니다. 가격이 제타만큼 완전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대신 수입차라는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크기 재현을 보면 소렌토보다 조금 작거든요. 가격표상 가격은 5,099만원인데 할인 80만원 정도가 제공되면서 거의 5천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보다는 폭스바겐의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기에 기여한 차입니다. 디젤 모델만 들여온다고 욕을 먹다가 가솔린 모델을 들여왔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나요? 어라? 그래도 한국 소비자들 말을 들어주는 몇 안 되는 자동차 회사구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런 분위기가 있는 와중에 ID4가 출시됐는데 이 차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자, 얘는 거의 스포티지에 가까운 크기인데 순수 전기차입니다. 일단 이 급의 전기차가 없다는 건 틈새 시장인 게 분명하고 옵션 구성이랑 가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ID4 소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야, 어떤 유튜버는 히트펌프가 없다고 하던데 저딴 차를 좋다고 빨아주냐? 이런 거였는데 이 댓글에 심지어 좋아요도 꽤 많이 달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히트펌프가 있는 차로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고 제가 혹시나 잘못 봤나 하고 다시 찾아봤거든요. 폭스바겐 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격 재원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히트펌프 시스템이 대놓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방주 색깔로요. 대체 왜 히트펌프가 없는 차라고 한 건지, 그리고 이걸 그대로 믿고 악플을 쓰고
하면서도 이 악플의 좋아요를 누르는 행동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히트펌프가 들어간 차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오면 가격하고 옵션이 생각보다 깡패입니다. 일단 옵션을 보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랑 LED 주간 주행 등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다이내믹 턴 시그널, 3D LED 헤드램프가 포함된 IQ 라이트 패키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에르고 액티브 앞좌석 전동 시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앞좌석 조절식 허벅지 지지대, 앞좌석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열선 스티어링 휠, 히트펌프 시스템, 오토 에어컨, ID 콕핏,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주차 카메라, 전동식 트렁크,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죄다 기본입니다.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도 보면 굉장히 잘 빠졌죠. 가격이 5,490만원인데 전기차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5,490만원이면 보조금 100% 기준을 충족하잖아요. 환경부 보조금이 651만원으로 확정됐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4천만원대가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이 837만원, 인천은 985만원, 부산은 976만원이고요. 전남 나주나 영암 같은 일부 지역은 보조금을 총 1,441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하면 차 가격이 4,650만원이 되고 나주 기준으로 하면 4,050만원이 됩니다. 4,990만원을 가지고 4천만원대 수입차다 이런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폭스바겐의 신차 전략을 유독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입차 수요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수입차 가격대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격대 점유율이 31.8%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판매된 수입차 3대 중 한 대가 이 가격대였다는 겁니다. 5천만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기준처럼 여겨지죠. 5천만원 이하로는 국산차를 사는 게 맞고 그 이상이면 수입차로 넘어가는 게 맞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국산차 마지노선은 그랜저나 팰리세이드, 수입차는 5시리즈나 E클래스부터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약간 암묵적인 인식처럼 깔려있는 게 한국 자동차 시장이고 그래서 이런 판매량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5천만원 아래인 3천만원대 수입차 점유율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25%나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6%로 급감했습니다. 이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지금 이 가격대 수입차 시장이 틈새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 가격대를 폭스바겐에 채움으로써 새로운 경쟁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 국산차 브랜드도 상한선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폭스바겐에서 그랜저급 세단을 출시했고 가격이 5,500만원 아래예요. 그러면 그랜저랑 K8 같은 차를 5천만원 이상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4,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진짜 좀만 더 모아서 수입차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 차도 아니고 독일 차잖아요. 아무리 독일에서 대중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대중 브랜드 중에서도 위급입니다. 스코다나 세아트 같은 게 폭스바겐 아래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보면 만듦새가 정말 괜찮고 특히 골프는 전륜구동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코너링을 선사하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제타 같은 다른 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가격대가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보조금 기준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입차도 그냥 5,500만원 이하로 책정해버리면 저렴하고 합리적인 수입차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기준을 넘어버리는 순간 수백만원을 손해보게 되니까 수입 대중 브랜드는 반강제적으로 5,500만원을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매량이 의미 없는 브랜드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받쳐주는 브랜드라면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수입 전기차가 이렇게 가격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국산 전기차도 당연히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왜?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냉정한가요? 옵션이랑 크기랑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비싸다고 느껴지면 수입차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죠. 세 번째는 수입차 회사들이 신경 써야 할 게 하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옵션이랑 가격은 이미 기준이 명확합니다. 폭스바겐이 잘 팔리는 수입차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ID4가 뭐 겨울 효율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이 댓글에서는 많이 달리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차는 별도로 사전 계약 같은 걸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3,500대 넘게 계약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보니까 올해 출시될 거란 소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딜러한테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입 물량은 벌써 완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국내 도입 물량하고 시기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되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입차가 등장해서 국산차가 긴장한다 이 말의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입차가 무슨 그랜저처럼 1년에 10만 대씩 팔려야 국산차 회사들이 긴장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평균치 이상만 팔리기 시작해도 국산차 점유율에 영향이 갑니다. 왜냐면 이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폭스바겐이 지금 이 기준으로 시장 가격하고 옵션을 형성한다면 다른 대중 브랜드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은 수입차인데 다른 브랜드가 더 좋다면 더 좋은 브랜드가 많이 팔리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입차의 기준이 형성되면서 국산차 파이를 야금야금 빼서 먹으면 이건 결국 판매량 하락과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폭스바겐은 쉐보레랑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몇 년 뒤에 출시할 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출시된 차, 곧 출시를 앞둔 차, 계약 대수가 이미 기록된 차를 가지고 말하는 거라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아반떼급, 스포츠지급 이 정도만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소렌토랑 카니발급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브랜드까지 가세한다면 영향력의 범위가 커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긴장을, 소비자 입장에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스포일러 안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